뭐 샘퍼스는 뭐 여러분들 뭐 아까도 해보셨지만 뭐 지금 현재 아카데미에서 국내 아카데미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미나이에 넣어보니까 거기 아주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유명하고 신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그냥 경험해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샘플스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총 한 데이터 개수로 보면은 70까지 나와요. 70까지 나오고 그게 다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하면 쫙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제 프로님들이 판단하실 내용이니까 그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래프에 보면은 어떤 거는 녹색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이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한 이제 150명을 이제 샘플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같은 거리 같은 그린 스피드에서 측정한 결과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봐서 그 중에 이제 다 평균으로 어떻게 다 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그 150명 중에 50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 녹색이에요. 거기에서 150명 중에 한 100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 노란색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단에 있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그 데이터에 보시면 한 장 처음에 이제 익스텐드 컴페어 리포트에 첫 번째 암호 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자, 네. 그럼 여기 텐던시가 나와 있는데 텐던시는 이제 좌측에 보시면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네. 에이밍, 페이스, 페이스 앵글, 패스, 스팟, 로테이션 이렇게 다섯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다섯 개는 거리랑 연관이 있을까요? 방향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방향과 그렇죠. 방향이랑 연관이 있어요. 예. 이거 이제 디렉션 컨트롤이라고 엠퍼스 얘기하는데 방향성과 연관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타이밍은 스윙 시간, 리듬, 스피드 요걸 보는 거죠. 이거는 방향성이 아니라 뭐예요? 거리가 뭐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 그 여기 그래프에 보면 세 번째 거 있습니다. 컨시스턴시 있죠? 네, 이게 이제 일관성이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포토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게 50, 텐던시가 일관성이 50%,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타이밍 25, 그다음에 텐던시가 25% 이렇게 봅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건 이제 이 스탠디드 리포트의 첫 장인데 여러분들 컴페어 리포트가 보시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똑같이 아무 페이지나 보시면 되고요. 우페크 스팟은 여기 있으니까 우페크 스팟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 한번 넘겨보시면 우페크 스팟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지금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일부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크게 개괄적으로 보시면 이 좌측에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좌측에 숫자. 그게 이제 친 순서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쪽에 파란색. 뭐 여기 이제 첫 번째 친구예요. 여기 보면 여기 첫 번째 친구.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어느 분 거 첫 번째만 빼고는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라고 했던 게, 예,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여기 보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이 7개 친구, 여러분들 5개 친구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값. 저 2.8mm 힐이라는 게, 힐 쪽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힐에 힐 맞았다고? 쪽에 맞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평균적으로 네네. 맞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돼 있죠. 그죠? 회색으로 이쪽에. 예. 그게 이제 어느 수준이라면은 한 150명 중에 100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친 게 이 회색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선이 잘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잘 모여져 모아져야 있으면, 그럼 값도 좋고 뭐도 좋아요. 일관성도 좋은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이 네. 있는데, 그러면 맨 밑에 이 라이 임팩트가 네. 뭐 토업, 뭐 힐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보통 선수들의 평균 값은 몇 정도 나오나요? 그거는 평균값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내가 상황에 따라서 보통 대부분 다 투업 투다운 없이 그냥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드레스가 잘못되고 일반인들 기준에서 어드레스가 잘못되거나 샤프트의 길이가 맞지 않거나 이제 거기에 이제 토다운 확실히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리포트의 맨 뒤에 보시면 거기도 이제 토다운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그걸 보고 나의 라인을 몇 도로 해줘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익스텐트 리포트 나온 거요. 요거 이제 아까 우리 비교한 거, 컴페어 리포트 비교한 거 그대로 보시죠. 우측에 있는 게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일반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세퍼스 여기 들어가 있어요. 투어 선수들 들어가 있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아카데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실제로. 아카데미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급 선수들 같은 경우 엄청 잘해요. 예. 데이터가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색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데이터를 보여주질 않아요, 걔네들한테. 그냥 또 하던 대로 해라고 해서 이제 가서 하지. 뭐 이걸 어쨌다 저쨌다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본 것 중에 컴퓨턴스 리포트의 샘플이죠. 종합적으로 평가한 거죠. 좌측이 뭐예요? 평균가. 우측은 일단 퍼팅에 대한 일관성. 여기에 이게 녹색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일관성이 떨어진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퍼터 패스가 2.1도 인아웃 같지만 일관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쩔 때는 인아웃 가고 어떨 때는 아웃인 가고 그다음에 인아웃 가더라도 인아웃 간 정도의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일관성이 떨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그 리포트 넘겨 보시면 이지핏 프로토콜이라고 나올 겁니다. 넘겨 보시면 네 보이시죠? 그러면 좌측 하단에 여기 보시면 레코멘디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 퍼터 디자인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말레, 스퀘어 이런 거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다 말레 스퀘어시네요. 다 세 분 다. 네. 여기 작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볼까요? 우측에 상단 볼까요? 스퀘어 헤드, 그러니까 완전히 네모난 거, 그다음에 말렛형, 그다음에 블레이드 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신기해 보시면 여기에 검정색 선이 하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맨 하단에, 그죠? 네. 네. 검정색 선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 10cm 전. 임팩트 순간인데 10cm 전에서부터 여기 들어오는 각도가 몇 도였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몇 도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은 1에서 2도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는 각도가 한 3도 이상 되면은 3도 이상, 10cm 전에서 오는 각도가 3도 이상 되면 블레이드 타입이 유리한 거고. 네. 그 다음에 1에서 2도 정도는 말렛. 그 다음에 0에서 1도면 어떻게 됐습니까? 스퀘어 타입이죠. 네. 직진성의 스트로크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퀘어 타입이 유리한 거고, 약간 이제 아크형으로 가면은 말렛. 조금 더 예전 고전 타입으로 해서 도어투도어로 해서 길게 가는 사신 분들은 이제 블레이드 타입이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카데미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샘플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인터뷰를 해보고 해봤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님이 이제 시합을 나가면 항상 자기는 쇼포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는 에이밍이 안 좋아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에이밍은 굉장히 좋아요. 5개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임팩트 순간에 얘가 열려 있더라고요. 에이밍은 되게 좋았는데 임팩트 순간에 몇 도 열려 있어요 지금? 1.5. 1.5도. 선수들은 0.22에서 0, 보통 이제 여기 샘퍼스 제공하는 건 0.19도 정도 오픈되기로 맞거든요. 과거에는 0.3도 정도 오픈됐다라고 했는데 좀 이제 데이터가 변화돼서 0.19 정도 오픈, 0에서 1도 정도 아웃인 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1.5도가 오픈돼서 친다라고 하면 네 많이 오픈된 거죠. 각도 이게 빨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에이밍 문제가 아니라 임팩트 순간 열린 거를 자기가 인지를 못한 거죠. 예, 문제가 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죠. 아카데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샘플 이렇게 측정할 때 아카데미 애들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애들이 뭐냐면은 이제 연습한 지 한 1년
시작한 애들, 주니어 선수 1년 시작한 애들, 그때 이제 막 스윙 잡고 그다음에 퍼팅 잡고 그때 이제 많이 이런 걸 분석을 해주는 게 유리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임팩트 스팟 이게 지금 보면 보통 투어 선수들은 가운데서 약간 위쪽에 맞고요. 그다음에 그 토 쪽에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운데 약간 위쪽에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백스윙 비율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데이터에 보시면 이제 백스윙 비율이 나올 겁니다. 원장님, 정 원장님은 딱 0.5 나왔고, 그죠? 백스윙 비율 0.4 나왔죠. 네, 그죠? 0.4. 예. 0.4 나왔죠. 그 0.4가 보시면 이제 4대 6으로 친 거예요. 예. 근데 원장님 이제 정프로님은 이제 5대 5 친 거죠. 예. 그 여기 보면 선수들 여기 샘플에서 제공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0.4 정도 쳤는데 현재는 선수들 보면 0.5 정도 칩니다. 빠른 그린에 적응하려고. 5대 5.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팔로우를 조금 더 백스윙보다 길게 했을 때 더 결과물이 더 좋고 네, 숏퍼팅이 그대로, 더 네, 좋아서 네, 그렇게 네, 하는데 그렇게 가져가야죠. 아 그렇게 가져가는 네, 게 선수들을 또 보면 이제 과거 음. 10년간의 평균이 0.4예요. 예. 요새 이제 여자 선수들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보면은 특히 이제 빠른 그린에서 적응한다고 해가지고 요새는 다 이런 많이 0.5로 많이 좀 변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패스를 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 딱 봤을 때, 패스의 임팩트가 4.5 아웃인 친 거죠. 네,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 위에서 발견하는 육안으로 봐도 4.5도 아웃인 친구면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포터 이제 패스 연습을 다시 해줘야 되는지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인아웃을 쳤어요, 처음에. 보시면. 인아웃을 쳤는데, 패스에 임팩트 돼가지고, 보면 이제, 인아웃을 계속 쳤었거든요, 선수가. 그리고 이제, 이 퍼터 그냥, 스팟을 보니까, 토우 쪽에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거 지금 실제 스카이 70이, 저기, 클럽 70에서 했던 건데, 계속 인아웃 쳐가지고, 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디스틱 하나 아우디에도 놓고, 그거 따라서 한번 해봐라고 했더니, 이게 좋아졌어요. 네.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샘플에서 제공하는 거 데이터 리포트 보면은 패스하고 스팟하고 한 장에 나와요 같이. 그러니까 보통 패스가 좋아야만 이 스팟도 좋게 나온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로우 포인트라고 나올 건데 여러분 런치 보시면 됩니다. 저쪽에서. 런치 보시면 넘겨보시면 로우 포인트 나오죠. 런치에 나오는데 두 개 비교했을 때는 로우 포인트가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걸 뭐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이 좌측에 있는 선 자체가 우리 아까 저쪽에서 봤을 때 아까 박프로님 보셨잖아요. 아까 로우 포인트 화살표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공의 최저점이 나오는. 그러면 이게 원래는 공의 최저점이 어디였냐면은 이제 이게 검정색으로 돼 있으면 공의 최저점은 공보다 약간 뒤쪽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눌러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까 레파트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다음 장에 보시겠지만 암락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보는. 근데 일반적인 퍼트인데도 이렇게 눌러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가 샘플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측정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챔피언스도 우승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친대요. 측정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눌러쳐. 세종필드에서 그때 측정했었거든요. 눌러쳐라고 해서 보니까 실제로 눌러친 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트랙맨도 마찬가지고 트랙맨보다 이렇게 샘플 같은 거는 이제 아주 미세한 동작이지만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엑셀레이션 가속 곡선이 나올 겁니다. 과거에서 이렇게 샘플에서 계속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모더레이터하게 그냥 수평으로 가는 경우.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약간 내려갔죠. 그죠? 그래프 자체가 그죠? 내려갔죠. 그 이제
내려가는 정도, 정프로님은 어떻게 되세요? 약간 올라갔죠. 그죠? 아, 박프로님인데, 그죠? 여기, 요 빨간색, 요거 마시면 돼요. 예. 요게 이제 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가속이 되는 게, 가속인데 일부 아주, 아주. 예, 아주, 우리가 못 느낄 정도. 그러니까 예.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때리는 거예요. 아, 거의 수평에 예, 가깝게. 수평에 가까워요. 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 두 분 떨어졌잖아요. 네. 그게 요새 스타일로 치시. 음. 네,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이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 두 가지 형태를 했을 때 보면 거의 70%, 8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죠? 때리는 스타일은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근데 실제 아카데미에서 요새 해보면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백스윙의 비율이 잘 5대5로 바뀌고 그다음에 빠른 그린에 적응하다 보니까 저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까 제가 저기 살 때 여기 네. 여기 교수님.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저보고 약간 감속이 된다고 저한테 네.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럼 요게 임팩트 순간이죠. 네. 그 감속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속이 이렇게 비슷하게 갔지만 공 맞기 전에 감속하는 속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속도의 변가 줄어들진 않은 거죠. 속도의 그 변화량이 조금 이렇게 줄어든 거지 속도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또 현장에서 얘기 드려보면 요새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저기 초등 이제 그 유소년 그 시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소년 애들한테 이렇게 치료하면 퍼팅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냐면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3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린이 이제 그 좀 느린 스타일이면은 거기서 또 맞춰야 되고 비가 오고 맞춰야 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요거보다는 이제 요런 형태로 치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이제 나오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고양 CC에서 측정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나왔어요. 네. 한 6명 측정했는데 딱 한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번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프로님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 고양 CC 원장님이 또 빨리 미국 가라고 고등학생 때. 네. 그래서 실제로 때리면 저렇게 확 올라갑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처음 퍼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때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리듬 나올 겁니다. 리듬. 네. 그럼 리듬 보시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백스윙 리듬, 그다음 백스윙 리듬 나오죠. 이쪽에. 네. 그러면 어떤 분은 지금 2.2점대 나오면 아주 잘 나온 거고 이거 GPT나 제미나에 쳐봐도 그 이미지에서 놓고 보면 리듬 한 이 정도 나오면 투어 선수의 평균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GPT가 알려줘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냐? 그러면 여기 697을 346으로 나누면 이 숫자가 나와요. 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894를 376으로 나누면 계산기에서 뜯으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611을 305로 나누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타이밍은 또 반대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346을 826으로 나누면 됩니다. 네. 그러면 타이밍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시간 중에 한 0.42 정도 되는 배분의 시간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드 스윙 타임이 826을 346으로 나누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뭐랑도 관련이 돼 있냐면은 백스윙 비율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백스윙 비율. 내가 백스윙 기계 전체적인 기계.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암낙 친 거예요. 암낙의 제로 특급 포트 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치니까 그냥 계속 일직선. 그렇죠. 네. 그죠? 암낙으로. 그러면 이 임팩트 때는 0.3도 오픈이 가장 이상적인 그 선수들 평균은 0.19예요. 0.19? 네, 0.19. 샘플에서 측정한 우리가 교재에 딱 보면 뒤에 보면 0.19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0. 그거 봤을 때 우리가 한 0.3에서 0.5도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괜찮다. 근데 만약에 1도가 여기서 오픈된다 그러면
3m, 한쪽으로다 3m 빠지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1.5도 오픈됐으면 많이 오픈됐다라고. 실제로 1도 정도 오픈됐다라고 하면 선수들한테 보면, 이 측정할 때 보면, 보면 저도 그렇지만, 딱 열린 게 느껴지잖아요. 그 정도 느껴질 정도면, 많이 열리신 거죠. 이 암낙 치니까 이 값이 확 틀려진 거죠. 딜로프트 값이 확 틀린. 이거 지금 피팅 샵에 있는 그 실장님이 자기 거 가지고 와서 직접 한 겁니다. 거기는 샘플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어떻게 되죠? 스팟이 다 왔다 갔다 했죠. 아마추어 한 핸디캡 15 정도 치면 이 정도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패스가 일단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팟이 안 좋거나 손으로 치시는 분들은 그립을 두꺼운 거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노말로 나왔죠. 네. 그 프로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랑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로님들이 쓰신 거는 선들이 다 대부분 다 모여져 있죠. 분산이 안 돼 있죠. 이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분산이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페이스 앵글이 여기 보면 이제 검정색으로 돼 있는 게 다 임팩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이용해서 임팩트를 스팟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칠 때 그 페이스의 각도가 아주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로테이션의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그 손으로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로테이션 비율도 틀리고 그다음에 저 페이스 앵글의 각도도 계속 스트로크마다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해주는 게 좋아요? 두꺼운 그립이나 미드 사이즈 그립을 해주는 게 좋다. 그 두꺼운 그립을 일부러 쓰시는 선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심리적으로 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원하는 그립을 쓰는데 조금 더 노멀 그립을 쓰는 게 퍼팅의 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노멀 그립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보 그립인데요. 실제 입스 오신 분들은 세폿에서도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위아래를 막 움직였잖아요. 네. 입스 오면 그래요. 이렇게 샘플스 딱 제공한 거예요. 보시면 아마추어인데 입스가 왔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오죠. 이게 벌어진 형태로 나오고. 그럴 때는 뭐예요? 두꺼운 거. 전보 그립 써야 된다는 거. 네. 보여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때리는 스타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가속이 일단 올라가죠. 때리는 스타일로 하게 되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션 비율도 많이 차이가 있죠. 직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되지 않고 저게 선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다 이제 설명 나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톱트 헤드하고 밸런스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패스하고 페이스 앵글 나왔을 때 이제 나의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 EGP 프로토콜의 두 번째 장에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헤드 디자인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거 페이스 밸런스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패스에 대해서 페이스가 어떻게 갔냐에 따라서 그 옆에 부연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내가 헤드를 페이스 밸런스 쓰는지 30도 쓰는지 아니면 45도 트랙 값 쓰는지 그걸 이제 측정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본인이 치시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로프트고요. 이거 로프트에 어차피 그 피팅샵에서 이 퍼팅 로프트를 꺾는 데는 별로 없어요. 보통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 손을 많이 해가지고 딜로프트 값이 많이 주신 분들은 조금 로프트를 좀 변화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아까 질문하신 이제 네. 토다운 됐을 때 2.6도 토다운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71도짜리면 여기서 투다운이 된다면 라이를 몇 개를 해줘야 된다. 이걸 변화를 값을 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데이터에 보시면 실제 액츄얼 라이가 나올 겁니다. 그죠? 네. 라이 앵글이 0.4도. 그래서 이렇게 71도제를 써야 된다라고 보여줘요. 그럼 저는 71도를 써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그립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거 지금 우측에 보이는 거 아주 정교하게 다 모여져 있잖아요. 그죠? 예. 프레임 스타일로 다 보여지는 거고. 미드 사이즈 보면 조금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서 손을 쓰니까. 네? 두꺼운 거 전보 그림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네, 저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분명하게 입스 프라블러, 그 다음에 저키 무브, 요동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터치 일관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걸 써야 된다라고 적혀있죠. 자, 예, 보시면 레포터에 뭐를 친 거예요. 근데 이거 봤으면 우리가 이거 말고 그냥 입스 말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동을 치네. 요동치죠? 근데 또 이 정도 되면 이제 입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저기 보시면 이제 샘플에서 나오는 것도 입스인데 실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샘플에서 나오는 입스 데이터랑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 레포터를 처음 사서 처음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레포터를 처음 사가지고 와서 처음 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데이터들은 다 비슷해요. 에이밍도 괜찮고, 스타트 괜찮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 나한테 퍼터가 어떤 게 유리한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비인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비게 나오는 거는 판단을 유도한 거죠. 예. 그래도, 그죠? 비인 것도 나왔습니다. 원래 샘플은 이제 이 퍼터 피팅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퍼터에 대한 그 데이터를 넣고 퍼팅을 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역으로 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부연 설명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PDF 파일로 해서 드린 걸로 보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지금 컴페어 리포트만 보내드렸는데 이 스탠디드 리포트 한를 따로 제가 빼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컴페어에서 나오지 않은 일부 데이터들이 거기 조금 더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